1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저리그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묘하고도 신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 야구보다 더 재밌는 야구 이야기. 메이저리그 서프라이즈. 이번 주는 아메리칸 리그로 떠나보시죠. 뿅. 미국 미시건주에 위치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였어.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다 여기에 몰려 있는데 그래서 모터타운을 줄여 모타운이라 부르지. 수많은 명곡과 스타를 배출한 대형 레코드 회사 모타운도 여기서 따왔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래퍼 에미넴의 음악이 시작된 곳도 바로 디트로이트야. What's up, 에미넴? 에이요. 그뿐인가요? 영화 로보캅의 배경 도시이기도 해요. 치킨, 치킨. I'm 로보캅. 치킨. 그리고 중부지구 최강자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오랜 시간 연고지를 두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디트로이트는 1901년 창단 이후 단 한 번도 연고지와 이름을 바꾸지 않은 지조 있는 팀이야. 그나저나 미국은 호랑이가 사는 곳도 아닌데 이름은 왜 타이거즈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선수들이 신은 양말이 검정색과 오렌지색 줄무늬였는데 그게 호랑이를 닮아서 따왔다나 어쨌다나. 덕분에 호랑이 기운이 솟았나봐요. 4번의 월드시리즈 우승과 11번의 지구 우승을 거두며 강팀으로 우뚝 올라섰잖아요. 최고의 선수들도 많이 거쳐갔는데 대표적인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헌액된 타이콥이야. 23년간 단 한 번도 타율이 3할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타이콥은 메이저리그 통산 최고 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마이클 일리치야. 1952년 디트로이트에 입단했지만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다 부상으로 은퇴를 했지. 그런데 사람 팔자 모른다더니 은퇴 후 시작한 피자 가게가 초대박을 터뜨렸고 일리치는 경쟁 피자 회사로부터 팀을 인수했어요. 이거야말로 성공 신화로구만. 일리치는 비록 선수로서는 활약하지 못했지만 타이거즈가 우승하기 전엔 절대 못 죽는다 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올해 벌써 87살이신데 디트로이트 일리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해야겠어요. Dead or alive, you are coming with me. 미국 동부에 위치한 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명문 대학이 모여있는 교육의 도시야. 들어봤지? 하버드라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오래된 구장도 보스턴에 있어요. 바로 레드삭스의 홈구장이죠. 연식은 오래됐어도 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무려 794경기 연속 매진 신기록을 갖고 있어요. 1901년에 창단된 보스턴은 찬란한 초창기를 보냈어. 월드시리즈 우승도 8번이나 했는데 그중 5번이 1920년 전에 세운 기록이지. 바로 그가 떠나기 직전까지 말이야. 1920년 보스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인 베이브 루스를 라이벌 양키스에게 단돈 10만 달러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역사상 최악의 트레이드였지. 이후 두 팀의 사정은 정반대가 됐는데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던 양키스는 베이브 루스 활약에 우승컵을 쓸어 모았고 보스턴은 밤비로의 저주에 시달려야 했어. 마침내 저주가 풀린 건 무려 86년 만인 2004년이었어요. 당시 양키스와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팀의 에이스였던 커트 실링은 발목에서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투혼의 피칭을 보여줘 큰 감동을 안겼지. 진정한 레드삭스였어요. 그럼 이 양말은 2013년 경매에 나왔는데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에 낙찰이 됐어. 보스턴은 또 영구 결번이 되기 까다로운 곳으로도 소문났어요. 총 10명의 영구 결번 선수가 있는데 그중 마지막 4할 타자라 불리는 테드 윌리엄스는 우리와도 깊은 인연이 있지. 애국심이 남달랐던 윌리엄스는 전성기 시절 2번이나 전쟁에 참전했는데 그중 한 번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죠. 지금 남긴 기록만으로도 대단한데 전성기 시절을 전쟁터가 아닌 야구장에서 보냈다면 어떤 기록을 더 세웠을지 궁금해. 보스턴은 저주가 깨진 이후에도 2번의 우승을 더 거뒀어요. 저주를 깨는데 1등 공신이었던 앱스타인 단장은 이제 컵스에서 저주를 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가? 최근 보스턴의 성적이 좋지 않잖아. 듣자하니 올 시즌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또 꼴찌를 할지는 뚜껑 열어봐야겠죠?
텍사스주에 위치한 휴스턴은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지. 그래서 팀 이름도 우주 비행사라는 뜻이잖아요. 마스코트인 오르빗도 외계인을 형상화한 거라고요. 휴스턴은 1962년에 창단했는데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모기와 벌레가 어찌나 많은지 세계 최초로 돔구장을 지어서 홈으로 썼어. 지붕 덮인 구장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세계 8대 불가사의라 불렸어요. 75년에 선보인 무지개색 유니폼도 획기적이었지. 뭐 비록 패션 테러리스트라 불렸지만 말이야. 전성기가 찾아온 건 90년대 중반이었어요. 들어는 봤나? 크랙 비지오, 제프 백웰, 데릭 벨. 투수들에게 살인적 타선이라 킬러 B라 불렸는데 휴스턴은 이들을 앞세워 97년부터 3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했어. 휴스턴에서만 20년을 뛴 비지오는 지난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는데 휴스턴 출신으로 최초의 일이에요. 만년 꼴찌. 휴스턴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건 2005년 창단한 지 44년 만의 일이었지. 하지만 화이트삭스의 힘 한 번 못 써보고 수입회 당했지 뭐예요. 휴스턴, 지몸니. 나도 오랜 리빌딩의 시간이 지나고 지난해 마침내 일냈어. 10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도 진출했고 댈러스 카이클이 싸이 영상을, 카를로스 코레아가 신인왕을 동시에 석권하는 겹경사까지 맞았어요. 지구봉에도 볕들 날 있다더니. 우주의 기운이 드디어 휴스턴으로 몰리는 것 같죠? 아이, 벌써 끝난 거야? 그런 거야? 아직 소개 못한 팀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못다한 메이저리그 이야기 플레이 MLB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요, 지난주 염소의 저주에 이어서 이번 주 밤비노의 저주까지 가만 보면 이 미국 사람들이 저주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시카고 화이트삭스처럼 양말에 관련된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 메이저리그가 홈팀이 흰색 유니폼을 입고 원정팀이 짙은색 유니폼을 입는 이유가 1800년도에 이제 원정팀 같은 경우는 빨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짙은색을 입던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로고나 유니폼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팀의 개성을 나타낼 거라고는 스타킹이 가장 확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양말에 관련된 얘기,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은요. 시카고 화이트삭스, 일단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광적인 또 시카고 화이트삭스 팬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 가장 시카고 화이트삭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블랙삭스. 화이트삭스인데 블랙삭스 스캔들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 자이언츠의 월드 시리즈 경기를 펼치는데 슈리스 조잭슨이라는 또 유명 선수를 포함해서 팀의 여러 선수들이 도박사에게 돈을 받고 져주기 게임을 했다. 이러면서 사실은 뭐 미국에서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도 이 메이저리그 야구는 합법적으로 도박도 안 되는 아주 강한 규제를 받는 그 사례가 바로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 블랙삭스 스캔들에서 생겨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일리치 구단주요. 저는 사실 그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구단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람을 모르는 거네요. 제가 뭐 지금은 여기 이러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제가 어떻게 돼 있을지. 그래요? 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기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민망하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저기 복권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피자집을 하셔야 돼요. 일리치 구단주가 정말 이 디트로이트에서 마이너리거 생활을 실패하고 나서 부인하고 피자 가게 1호점을 차릴 때까지만 해도 본인의 운명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사실 디트로이트가 연고지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또 자동차 그런 그 명성을 날리던 그런 시대도 지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팀은 아닌데 그런 일리치 구단주의 정말 우승을 향한 이 갈망, 열망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강팀으로 군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외 이제 디트로이트 팬들은 딴 거 소원 없습니다. 일리치 구단주 오래오래 만승무강하세요. 이런 소원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이 일리치 구단주가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리치 구단주도 그렇고 우리 박찬우 위원님도 뭐 좋은 모습을 내시는 길 기대하겠습니다. 웰, 데릭 벨. 투수들에게 살인적 타선이라 킬러 B라 불렸는데 휴스턴은 이들을 앞세워 97년부터 3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했어.
휴스턴에서만 20년을 뛴 비지오는 지난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는데 휴스턴 출신으론 최초의 일이에요. 만년 꼴찌 휴스턴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건 2005년 창단한 지 44년 만의 일이었지. 하지만 화이트삭스의 힘 한 번 못 써보고 수입해 당했지 뭐예요. 휴스턴 지몸니. 나도 오랜 리빌딩의 시간이 지나고 지난해 마침내 일냈어. 10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도 진출했고 댈러스 카이클이 싸이 영상을 카를로스 코레아가 신인왕을 동시에 석권하는 겹경사까지 맞았어요. 지구봉에도 볕들 날 있다더니 우주의 기운이 드디어 휴스턴으로 몰리는 것 같죠? 아이 벌써 끝난 거야? 그런 거야? 아직 소개 못한 팀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못다한 메이저리그 이야기 플레이 MLB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요, 지난주 염소의 저주에 이어서 이번 주 밤비노의 저주까지 가만 보면 이 미국 사람들이 저주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런 거 1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저리그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묘하고도 신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 야구보다 더 재밌는 야구 이야기 메이저리그 서프라이즈. 이번 주는 아메리칸 리그로 떠나보시죠. 뿅. 미국 미시건주에 위치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였어.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다 여기에 몰려 있는데 그래서 모터타운을 줄여 모타운이라 부르지. 수많은 명곡과 스타를 배출한 대형 레코드 회사 모타운도 여기서 따왔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래퍼 에미넴의 음악이 시작된 곳도 바로 디트로이트야. What's up, 에미넴? 에이요. 그뿐인가요? 영화 로보캅의 배경 도시이기도 해요. 치킨, 치킨. I'm 로보캅. 치킨. 그리고 중부지구 최강자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오랜 시간 연고지를 두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디트로이트는 1901년 창단 이후 단 한 번도 연고지와 이름을 바꾸지 않은 지조 있는 팀이야. 그나저나 미국은 호랑이가 사는 곳도 아닌데 이름은 왜 타이거즈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선수들이 신은 양말이 검정색과 오렌지색 줄무늬였는데 그게 호랑이를 닮아서 따왔다나 어쨌다나. 덕분에 호랑이 기운이 솟았나 봐요. 4번의 월드시리즈 우승과 11번의 지구 우승을 거두며 강팀으로 우뚝 올라섰잖아요. 최고의 선수들도 많이 거쳐갔는데 대표적인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헌액된 타이코비야. 23년간 단 한 번도 타율이 3할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타이콥은 메이저리그 통산 최고 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마이클 일리치야. 1952년 디트로이트에 입단했지만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다 부상으로 은퇴를 했지. 그런데 사람 팔자 모른다더니 은퇴 후 시작한 피자 가게가 초대박을 터뜨렸고 일리치는 경쟁 피자 회사로부터 팀을 인수했어요. 이거야말로 성공 신화로구만. 일리치는 비록 선수로서는 활약하지 못했지만 타이거즈가 우승하기 전엔 절대 못 죽는다 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올해 벌써 87살이신데 디트로이트 일리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해야겠어요. Dead or alive, you are coming with me. 미국 동부에 위치한 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명문 대학이 모여있는 교육의 도시야. 들어봤지? 하버드라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오래된 구장도 보스턴에 있어요. 바로 레드삭스의 홈구장이죠. 연식은 오래된 폰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죠. 지금 남긴 기록만으로도 대단한데 전성기 시절을 전쟁터가 아닌 야구장에서 보냈다면 어떤 기록을 더 세웠을지 궁금해. 보스턴은 저주가 깨진 이후에도 2번의 우승을 더 거뒀어요. 저주를 깨는데 1등 공신이었던 앱스타인 단장은 이제 컵스에서 저주를 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가? 최근 보스턴의 성적이 좋지 않잖아. 듣자하니 올 시즌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또 꼴찌를 할지는 뚜껑 열어봐야겠죠?
텍사스주에 위치한 휴스턴은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지. 그래서 팀 이름도 우주 비행사라는 뜻이잖아요. 마스코트인 오르빗도 외계인을 형상화한 거라고요. 휴스턴은 1962년에 창단했는데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에 모기와 벌레가 어찌나 많은지 세계 최초로 돔구장을 지어서 홈으로 썼어. 지붕 덮인 구장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세계 8대 불가사의라 불렸어요. 75년에 선보인 무지개색 유니폼도 획기적이었지. 뭐 비록 패션 테러리스트라 불렸지만 말이야. 전성기가 찾아온 건 90년대 중반이었어요. 들어는 봤나? 크랙 비지오, 제프 백. 했어도 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무려 794경기 연속 매진 신기록을 갖고 있어요. 1901년에 창단된 보스턴은 찬란한 초창기를 보냈어. 월드 시리즈 우승도 8번이나 했는데 그중 5번이 1920년 전에 세운 기록이지. 바로 그가 떠나기 직전까지 말이야. 1920년 보스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인 베이브 루스를 라이벌 양키스에게 단돈 10만 달러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역사상 최악의 트레이드였지. 이후 두 팀의 사정은 정반대가 됐는데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던 양키스는 베이브 루스 활약에 우승컵을 쓸어 모았고 보스턴은 밤비노의 저주에 시달려야 했어. 마침내 저주가 풀린 건 무려 86년 만인 2004년이었어요. 당시 양키스와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팀의 에이스였던 커트 실링은 발목에서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투혼의 피칭을 보여줘 큰 감동을 안겼지. 진정한 레드삭스였어요. 이 양말은 2013년 경매에 나왔는데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에 낙찰이 됐어. 보스턴은 또 영구 결번이 되기 까다로운 곳으로도 소문났어요. 총 10명의 영구 결번 선수가 있는데 그중 마지막 4할 타자라 불리는 테드 윌리엄스는 우리와도 깊은 인연이 있지. 애국심이 남달랐던 윌리엄스는 전성기 시절 2번이나 전쟁에 참전했는데 그중